하은 씨, 오늘 저녁 함께 하지 않겠나? 윤그룹 회장이 32살 운전기사에게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윤하은이 반찬을 집어밥에 묻히지 않고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70대 회장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진이랑 똑같아. 그리고 국 건더기를 먼저 먹는 하은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은 식사 습관을 가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그룹 인사팀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여성 운전기사를 원하신다고요? 최민혁 정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네, 32살 정도의 경력자를 찾으신답니다. 정비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만 회장님 지시시니 어쩔 수 없군요. 며칠 후 면접실에 윤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32살 여성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리운전 경력이 7년이라고요? 정비서가 차갑게 물었어요. 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야간 대리운전을 주로 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고객분들을 많이 모셨죠. 무사고 기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블랙박스 영상 자료가 모두 있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며 윤정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70대의 노신사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실력을 직접 보겠네. 회장의 한마디에 하은은 긴장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가 시작됐어요. 하은은 회장을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운전했습니다. 부드러운 핸들링, 완벽한 신호 예측, 급브레이크 없는 안정적인 운전이었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합격이야. 정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내가 탈 차다. 내가 정한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윤하은은 윤그룹 회장 전용 운전기사가 되었죠. 2주가 흐른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은 회장 저택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첫날보다는 많이 익숙해졌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비서가 다가왔죠. 회장님께서 곧 나오신다. 네,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나왔고 하은은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하은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은 룸미러 각도가 맞지 않는 걸 느꼈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룸미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를 고정했던 고무줄이 룸미러에 걸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묶었던 머리카락이 풀어졌죠. 하은의 뒷목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룸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룸미러 속에 비친 하은의 뒷목. 그곳에는 선명한 별 모양의 점이 있었죠.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점은 우진이와 똑같아. 회장의 마음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들 우진이가 목욕을 하던 날 목덜미에 있던 별 모양 점을 발견했던 순간이었죠. 하은이 룸미러 조정을 마치고 다시 머리를 묶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회장은 룸미러로 하은을 계속 관찰했죠. 회사에 도착한 후
회장은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남자, 바로 아들 윤우진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우진의 목덜미에도 똑같은 별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들어오게. 잠시 후 정 비서가 들어왔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회장은 심호흡을 한 뒤 말했습니다. 윤하은, 조사해. 정 비서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하은 씨를요? 무엇을 조사하시겠다는? 출생 기록, 고아원, 가족관계,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 비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하은은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뒷목을 만지작거렸죠. 이 점,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아, 이 점은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란다. 하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최민혁 정비서는 서울 외곽의 밝은 미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의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비서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윤하은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5년 전쯤 이곳에 맡겨졌다고 하던데요.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요. 물론 기억하죠.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원장은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였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있네요. 25년 전 기록입니다. 정비서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 란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우진. 그 이름은 정비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회장님의 외아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서연이라고 적혀 있네요. 원장이 덧붙였어요. 당시 중년 여성분이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정비서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정비서는 회장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정훈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갔죠. 아버지 윤우진, 어머니 서연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내 우진이의 딸.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거의 확신하네. 그날 저녁 회장은 하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은 씨, 오늘 저녁 함께 하지 않겠나? 하은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운전기사일 뿐인데요. 괜찮네. 혼자 먹기 쓸쓸해서 말이야.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은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 식당에는 큰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죠. 하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였어요. 하은은 어색하게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먹게. 회장의 말에 하은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녀는 반찬 하나를 집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찬을 밥 위에 얹어서 먹곤 하죠. 하지만 하은은 달랐어요. 반찬을 밥그릇 쪽으로 가져가다가
그냥 바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습관은. 회장은 숨을 멈추고 하은을 지켜봤어요. 하은이 이번엔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먼저 마시는 게 아니었죠. 숟가락으로 두부와 호박 같은 건더기를 먼저 건져 먹기 시작했어요. 건더기를 다 먹고 나서야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우진이랑 똑같아. 하은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네.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30년 전 어린 우진이가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밥에 묻히지 않고 바로 먹던 모습, 국 건더기를 먼저 먹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식사하는 방식이 독특하구먼. 하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상하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으셨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아빠가 그랬을 것 같다고 하셨죠.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지 않나?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죠. 찾고 싶죠. 하지만 단서가 없어요. 회장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네. 다음 날 하은은 회장을 태우고 시내를 달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뒷좌석에서 하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 손녀. 정말 내 손녀일까? 그런데 갑자기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은이 룸미러로 회장을 확인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하은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뛰어갔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은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환자가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은은 회장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던 그녀는 침착하게 가슴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 옵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하은은 피 묻은 손을 보며 떨고 있었어요. 정비서가 급히 달려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심장 발작이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고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빠른 응급처치 덕분이었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시간 후 병실에서 깨어난 회장은 침대 옆에서 잠든 하은을 발견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지친 모습이었죠. 회장은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 손녀. 날 구했구나.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 병원 정원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회복 중인 윤정훈 회장과 하은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죠. 회장은 잠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은 씨, 아니. 하은아. 갑자기 반말로 바뀐 호칭에 하은은 당황했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벤치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게. 하은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죠.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나와 DNA 검사를 해줄 수 있겠나?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요? 그게 무슨... 회장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자네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하은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요? 그게 무슨...
자네 목의 점 내 아들과 똑같아. 회장이 자신의 셔츠 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목덜미에 선명한 별 모양 점이 보였죠. 나도 있네. 그리고 식사하는 방식도 우진이랑 똑같았어. 하은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뒷목을 만졌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라고?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저 하은이에요. 하은아, 어쩐 일이니? 제 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윤우진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우진. 윤씨. 전화를 끊고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일까? 며칠 후 병원 검사실에서 DNA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말없이 면봉을 꺼냈죠. 입을 벌려주세요. 하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구강 내벽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회장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죠. 말없이 흐르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하은을 저택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보겠나. 서재 책장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회장은 그중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을 보여주고 싶구나.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죠.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청소년기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우진이가 25살 때야.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회장이 말했어요.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눈매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웃는 모습이 특히 그래. 다음 페이지에는 대학 시절 우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과학 경진 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과학자가 꿈이었지. 우진이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해요. 특히 과학책이랑 역사책을요. 회장의 눈이 커졌죠. 우진이도 그랬어. 똑같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우진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였어요. 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야. 하은은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부분이 저랑 눈매가. 그래, 자네 어머니 서연이일 거야. 회장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죠. 우진의 목 부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셔츠깃 사이로 선명한 별 모양 점이 보였어요.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뒷목을 만졌습니다. 회장도 자신의 목을 가리켰죠. 3대가 이어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불안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배성국 이사가 다른 임원들을 모아놓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소? 50대 중반의 한 이사가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운전기사랑 DNA 검사를 했다던데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성국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32살 여자, 재산 노린 게 분명하오. 하지만 DNA 검사까지 했다는데 조작일 수도 있지 않겠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하은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하은에게도 회장에게도 길고 괴로웠습니다. 하은은 운전하며 룸미러로 회장을 힐끔힐끔 봤어요. 회장도 뒷좌석에서 하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혹시 정말 하은의 마음속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제발 진짜이길. 회장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정훈 회장과 하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하은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의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의사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잠시 확인하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과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친족 관계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진짜였어. 하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애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년 만에 재회시네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회장이 팔을 벌렸어요. 이리 오너라, 내 손녀. 하은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할아버지 품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품에 안긴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25년을 찾았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식탁에는 둘만의 특별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우진이, 내 아버지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회장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단다. 하은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많이 닮았나요, 저랑? 아주 많이. 너를 보면 우진이가 보여.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비상이사회 소집 통보가 떨어졌어요. 배성국 이사가 주도한 것이었죠. DNA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배성국이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32살 운전기사가 회장님의 손녀라니 말이 됩니까?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속으신 게 아닐까요? 배성국은 하은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내 손녀를 의심하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배성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하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죠. 이건 제 어머니가 25년 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내 소중한 딸 하은에게. 하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떠나는 걸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었어. 눈물이 글씨를 흐렸지만 하은은 계속 읽었죠. 하지만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길 바래. 너는 윤우진과 서연이의 딸이야. 배성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윤정훈, 윤그룹 회장이야. 이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그 지분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하은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그리고 편지 종이와 잉크도 25년 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어머니 지분의 상속 신청도 승인됐습니다. 서류들이 이사들에게 돌려졌죠. 배성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진짜였군요. 정당한 상속자이십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하은 씨를 이사로 인정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죠.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배성국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은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함께 일해요. 회사를 위해서요. 배성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관용이었죠. 회의실 밖 복도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회장이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지. 하은의 눈빛이 빛났어요. 네, 엄마를 찾고 싶어요. 비상이사회에서의 승리 후 하은과 할아버지는 저택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를 찾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이제 함께 찾아요. 회장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찾자꾸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정비서가 25년 전 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냈죠. 서연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리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폐쇄된 건물 앞에서 정비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항 기록은 확인해 보셨나요? 정비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며칠 후 출국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죠. 1999년 12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국이라니. 회장이 즉시 미국에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찾았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에는 중년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이었죠. 간판에는 고향 한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사진 속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탐정의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사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구나. 20년 넘게 그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은은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보자꾸나. 그날 밤 하은은 국제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죠.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고향 한식당입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요. 네, 주문하시려고요?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희 씨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하은이에요, 딸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내 딸 하은이? 네, 엄마, 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죠. 어떻게 날 찾았니? 할아버지가 찾아주셨어요. 윤정훈 할아버지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왜 떠나셨어요, 엄마? 하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팠어. 내 아빠가 죽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다. 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25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은이 전화를 할아버지에게 넘겼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아니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자네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요. 하은이를 잘 키워주셨나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제야 찾았소. 우리가 함께 찾았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가 말했어요. 곧 갈게요. 내 딸 보러. 아버님 뵈러. 하은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언제 오세요? 사흘 후에 갈게. 기다려줄래? 기다릴게요. 엄마, 사랑한다. 하은아, 생애 처음 듣는 엄마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통화를 끊은 후 하은은 할아버지와 얼싸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구나. 회장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죠. 사흘 후면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교차했죠.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할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25년 전 떠나보낸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모두 다시 만난다. 회장은 아들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는 윤하은과 윤정훈 회장이 서 있었어요. 하은의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도 옆에서 초조하게 입국장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비서까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떨려요, 할아버지.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25년 만이니까. 회장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을 살폈죠. 그때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전화로 받았던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은과 서연이의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하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서연이가 끌던 캐리어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은도 꽃다발을 떨어뜨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딸. 공항 한가운데서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 소리가 입국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하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회장을 발견했죠. 아버님. 서연이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도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며느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죠.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회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보호하지 못했어. 하은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았소.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은을 가운데 두고 감싸 안았죠. 3대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다 모였다. 회장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하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은이 운전 정말 잘하네.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년이나 했으니까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손녀 실력이 좋지. 회장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차 안을 채웠어요.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도열해서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비서가 깊이 인사했죠. 이제 이곳이 자네 집이기도 하오. 회장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큰 식탁에는 3대가 모여 앉았어요. 하은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구먼. 회장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우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오빠, 우리 딸 이렇게 컸어. 서연이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하은이 반찬을 집었어요. 밥에 묻히지 않고 바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죠. 너 그렇게 먹니? 네, 왜요? 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랑 똑같아. 우진 오빠도 그렇게 먹었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은이 국 건더기를 먼저 먹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육이란 게 정말 신기하지.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죠.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중에 아빠도 있을까요? 하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있을 거야.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가 대답했죠. 우진이는 별을 참 좋아했지. 회장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유성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아빠다. 하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며칠 후 윤그룹 본사에서 대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손녀이자 후계자 윤하은입니다. 회장이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무대에 올라 이사회에 복귀했죠. 모녀가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사진관을 찾았어요.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대가 나란히 섰죠. 가운데에는 우진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였습니다. 회장, 우진 사진, 서연이, 하은 순서로 섰어요. 자,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죠. 완성된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별 모양점 하나가 3대를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25년의 기다림은 운명이 되었고 끊어질 듯했던 혈연의 끈은 습관과 본능으로 증명됐습니다. 가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